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0회 전산회계 1급 실무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코드는 창현전자이고요. 창현전자 1203번이시고요. 전자부품 및 공구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회계기간은 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우리 기본 정보 확인했고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서 회사 등록인 줄 알았더니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예요. 거래처,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라 그랬고요. 거래처 코드는 3000번, 유형은 매출로 등록을 하고요. 우편번호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프로그램 설치해 두셨죠? 자, 우리 처음에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우리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등록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일단은 3000번이라고 했고요. 네, 3000번.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팔공전자. 주식회사 팔공전자로 해주시고 매출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위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입력할게요. 사업자 등록번호 503812343, 대표자 이름은 김팔공, 업태는 여기 밑에 제조, 종목은 전자제품, 그 다음에 주소는 부산, 주소 여기에서 눌러서 치셔도 되는데 그냥 타자 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18 가로 열고 엄궁동. 네, 우편번호 생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등록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다시 올라가셔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이다 라고 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하라 했어요.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코드 번호 814번. 그러면 814번 치시게 되면 네, 바로 통신비라는 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통신비 경비에 해당하고요. 현금 적요 5번. 현금 적요 5번에 핸드폰 요금, 현금 납부 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체 적요 3번에 인터넷 요금 이지급. 이해되셨을까요? 네. 항상 다음 줄 클릭하셨다가 다시 클릭하시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전기분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잔액을 참고하여 수정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들어가셔서 자, 계정 과목 이름은 외상 매출금이고요. 세율 상사 250만 원. 그 다음에 하나 상사 390만 원. 입력해 주신 다음에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차액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지급 비용이라고 했고요. 미지급 비용 금호 철물 130만원, 그 다음에 청도 철물 220만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대차 차익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일반 전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이고요. 3일 유통에 대한 3일 유통 거래처 체크해 주셔야 되고, 외상 매입금을 결제해 주신다 라고 그랬고요.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송금 수수료 1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송금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일반 전표 07월 08일 날로 들어가셔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3일 유통 1000원을 빼고 적으셔야지 되니까 596만 6천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 831번 수수료 비용이 1000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596만 7천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8월 1일이고요. 주식회사 나무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받으러움 파산하여 파산으로 인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그럼 대손 처리하게 되면 일단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항상 먼저 들어가셔서 8월 1일 현재 받으러움 아래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지금은 받으러움이니까 받으러움 아래 대손 충당금이 1,0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1,000만 원을 모두 다 대손 충당금으로 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8월이니까 ESC 한번 눌러주시면 1로 가고 방향키 왼쪽 눌러주시면 월로 갑니다. 08월 01일 날 대변에 받으러움 나무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111 대손, 항상 대손 충당금은 다음 번호, 그래서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9월 30일이고요. 영업팀의 판매 전시 참가를 위해 출장 후 정산 내역이다. 당초 출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 50만 원. 자, 그럼 이 50만 원은 출장비 명목으로 지불을 했으니까 가지급금이 되겠죠. 그쵸? 가지급금. 부족액 15만 원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그러면 총 65만 원을 쓰고 왔겠네요. 그쵸? 이해가 되셨죠? 여기 친절하게 9월 1일 출장비 인출 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지급금 처음에, 자, 우리가 출장비를 지급했을 때,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면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 뭐 이런 식으로 지불이 됐겠죠. 그럼 여기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의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대변으로 사라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30일, 09월 30일 대변에 가지급금. 원래는 가지급금 거래처도 있어야지 되지만 지금은 거래처 명칭이 안 나와 있으니까 가지급금은 총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추가로 15만 원을 지급했고요. 차변에선 우리 812번 여비 교통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대가로 당사의 주식을 신규로 발급하였다.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 뭐라고 하죠? 자본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토지의 공정가치 5억 원인데 지금 10만 주 액면이 5천 원이니까 5억 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본금 5억 원, 그리고 토지의 공정가치도 5억 원이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발행해주고 토지를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날짜는 10월 2일 날, 10월 02일 날 우리는 차변에 토지 5억 원,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5억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3일 날 주식회사 창설에 대한 외상 매입금, 창설에 대한 외상 매입금 500만 원 중 400만 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고요. 그리고 잔액은 보통이익은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럼 외상 매입금 상환했으니까 11월로 월이 또 바뀌었네요. 11월 13일 날 차변에 외상 매입금 창설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지급어음 창설, 네, 둘 다 거래처 걸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우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해약하고 해약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기예금은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천징수세,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죠? 선납세금이라고 하죠. 선납세금, 이자 수익이 있고요. 이자 수익, 그리고 차감 수령액, 수령액 뭘로 받았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보통예금.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정기예금 만기가 될 12월 19일 날, 네, 12월 19일 날 대변에 정기예금 3천만 원이 없어져야 하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을 먼저, 이자 수익이 1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선납세금이 184,800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매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7월 31일 날 제품을 지역 축제장에서 관람객에게 제품 22,000원 공급 대가 현금 판매하였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어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원래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으면 현금 과세인데 지금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무증빙, 그래서 우리는 매출 시 무증빙 뭐라 해요? 건별이라고 해주셔야지 돼요.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07월 31일 날 건별 매출 제품 공급가액은 22,000원 써주시면 알아서 쪼개지겠죠. 왜? 여기 공급 대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래처는 누군지 모르겠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25일 웅비제철에서 원재료를 매입했어요. 원재료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과세 매입이 되겠죠? 100만 원은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그 잔액은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그렇죠? 전체 금액은 22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ESC 08월 25일 날 과세 매입 원재료 공급가액은 200만 원에 20만 원 웅비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 원재료 매입했고 대변에 지급어음이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0월 7일 기계장치를 천안중고에 1,100만 원에 매각했어요. 자, 우리 기계장치를 매각했어요. 자,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는 유형자산 매각거래이고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과세 매출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 네, 이 두 가지가 모두 소멸해야 한다. 그리고 대금은 전액 천안중고가 발행한 약속 어음을 받았대요. 엄청 중요해요. 어음을 받았는데 지금 기계장치를 매각했기 때문에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0월 07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이라고 했죠. 그쵸?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 100만 원. 거래처는 천안중고 전자이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차변 대변 모두 바뀌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항상 취득 원가로 나가야 해요. 7,000만 원. 차변에 207 감가상각 누계 6,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이 1,100만 원. 맞나요? 네. 처분 손익이 따로 없네요. 그쵸? 그래서 1,100만 원 미수금으로. 그래서 어음을 절대 받으러음 처리하시면 안 되고 미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1월 5일 날 승용차를 취득했어요. 승용차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배기량이 990이래요. 990이니까 우리 과세 매입이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요. 그래서 990이 넘어 1000cc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불공이다 라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과세 매입이 맞습니다. 차량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랬고요. 자, 11월 05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의 승용차 공급가액은 2,1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기아자동차 전자이고요. 그 다음 분계는 혼합,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들어올 거고 대변에 보통예금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게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성호로부터 공장 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취득하였다.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를 같이 취득하였다. 그런데 기존 건물은 즉시 철거하였다. 즉시 철거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토지만 취득한 상황이 생겨요. 토지만 취득한 상황이 생기게 되고 즉시 철거를 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했기 때문에 이 철거비는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든 금액이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지만 우리는 뭘로 처리해야 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공으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550만 원만큼 거래처 성호가 되겠고요. 기존 건물에 있는 토지를 일괄 취득하였다. 토지 건물을. 그래서 건물을 철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밑에다가 조금 써볼까요? 우리가 철거비인데 철거비가 두 가지로 토지 취득 시 철거비는 토지의 원가 구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 중인 건물의 철거비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철거비는 이렇게 두 가지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12월 5일입니다. 12월 05일 날 우리는 불공 매입이 되겠고요. 철거비 공급가액은 500, 거래처는 성호,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 다음 분계는 혼합. 그래서 차변에 토지가 들어오게 되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공은 부가세가 항상 원가에 포함된다. 그래서 토지의 값에 공급가액 500하고 부가세 50만 원이 같이 플러스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 12월 20일 날 명조테크에 제품을 공급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대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외상이 되겠죠. 그쵸? 5천만 원에 500만 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과세 매출이니까 12월 20일 과세 매출 제품 5천만 원에 500만 원. 거래처는 명조 전자이고요. 분계는 그냥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랬어요. 오류가 발견되었다. 8월 8일 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2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것을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기여형은 우리가 퇴직급여,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은 우리 계정과목 뭘로 처리해야 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셔서 8월 8일 날 08일 날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업부 직원의 결혼축의금 현금 10만원 지급한 것을 매출 거래처 지급, 그러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된 것을 복리후생비로 바꿔라. 자, 그러면 11월 06일 날 기업 업무 추진비를 우리 811번 복리후생비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결산 문제예요. 결산 정리사항을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재고조사를 실시했으며 장부상 영업부의 소모품, 우리 비, 미, 자, 사, 소모품 나오면 무조건. 지금은 소모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죠. 자산.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 무조건 무슨 액? 사용액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결산일 날은 미사용액, 그리고 처음에 자산, 우리 장부에 자산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결산일 날은 사용액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 중 미사용액이 35만 원이니까 미사용액이 35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액을 계산하셔야 돼요. 사용액은 얼마예요? 165만 원만큼이 사용액이다. 그래서 이 사용액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처음에 처리한 계정 과목이 무조건 대변으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분개해 볼게요. 자,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대변의 소모품 165만 원, 차변에 우리 영업부니까 830 소모품비가 165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부가세 신고서가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부가가치세 결산분개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제세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라고 했고요.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라고 친절하게. 자, 매출세. 우리는 공급가액은 아무 의미 없어요. 공급가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매출세 우리는 얘를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고, 매입세액은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납부세, 이 차액이 나온 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이 차액은 얘는 또 우리 분개는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둘의 차익이 대차 차익이 발생을 하니까. 공제세액을 우리는 잡이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감 납부세액을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가세 예수금은 원래 대변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로? 차변으로. 대급금은 원래 차변에 있었기 때문에 대변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70,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20, 그리고 대변에 잡이익 2만 원, 그러면 우리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48만 원이 나오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것도 부가세는 세무 2급에 가서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이 차감 납부세액이 만약에 여기에서 48만 원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 미수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수이면 미수금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은 대변일 거고 미수금은 당연히 차변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은 국룰이에요. 바뀌지 않는.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영업권에 대한 상각비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얘는 그냥 공짜 문제예요.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에 엔터 치신 다음에 영업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권 찾아가셔서 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네, 확인하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일개표에 가시면 되겠고요. 월개표, 일개표, 월개표. 그리고 지금 문제는 원재료 매입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원재료라는 계정을 보셔도 되니까 총계정 원장에 가셔도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 모두 다 찾으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1월개표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표 01월에서 03월까지. 그러면 원재료 토탈 금액은 1억 5,715만 9천 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1억 5,715만
15만 9천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총계정 원장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총계정 원장에 뭐 01월서부터 03월까지 원재료 153번 이렇게 찾으시면 1월달 매입액, 2월달 매입액, 3월달 매입액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총계정 원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거 이렇게 3개만 더 해야 되니까 합계해서 전기 2월을 빼셔야지만 금액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정별 원장은 따당 하게 되면 계정별 원장이 나와요. 월계 그리고 또 월계. 그래서 어차피 총 누적이 나오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전기 2월이 있으니까 전기 2월을 빼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나오면 1월 계표에서 찾는 게 가장 빠른 정답이에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나 계정별 원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전기 2월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전기 2월을 반드시 차감해 주셔야지만 정답을 찾으실 수 있게 되고요. 1월 계표에서는 그냥 바로 금액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볼게요. 상반기 중에서 제조원가 항목의 차량 유지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 네,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 가장 많이 발생한 월. 그러면 큰 달, 작은 달을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 가면 돼요? 총계정 원장. 네, 총계정 원장이 무조건 답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중에서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에 1월서부터 6월까지라고 했고요. 차량 유지비 522번 차량 유지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1월서부터 6월까지. 근데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금액을 그랬으니까 월은 3월이 되겠네요. 그쵸? 네, 3월이 되겠고 51만 1,000원. 3월 51만 1,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된 세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04월 엔터, 06월 엔터. 4월에서 6월까지를 가시게 되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그런데 중요한 거 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이 6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120회 회계 1급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실무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나와 있었던 부분, 토지를 취득할 때 구건물의 철거비에 대한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그 다음에 소모품 회계 처리하는 거 정확하게, 부가가치세 정리해야 하는 것들 조금 정확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120회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